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통증 양방으로 할까, 한방으로 할까,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가슴, 스트레스를 받으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 상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심장 쪽이 뻐근하게 아팠고, 가슴 전체의 근육이 통증이 오는 것 같이 가슴 전체가 아픈 거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심장이 아파서 움직이기 좀 어려웠다. 어, 그러고, 그 다음에 목에도 통증이 오는데 그 느낌이 마치 앞핏줄 하나가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성격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참다가 이제 누적돼 터지는 거죠. 사실 이게 더 나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몸이 안 좋다거나 이런 상태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병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한 것까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증상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고 뭐 목에도 통증이 오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설마 큰 병은 아니냐? 설마 죽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신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 통증이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우선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가슴 통증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이제 그 기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질병은 이제 기가 나빠져 생깁니다. 기는 이제 생명력이고 그 다음에 세포 활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기가 나빠지면 세포의 활성이 나빠져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구조를 한의학적으로 이제 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 나빠진 정도가 기가 나빠진 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구조적인 파괴가 이어지죠. 파괴가 이어져서 서양의학적인 질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검사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의 문제가 구조의 이상, 혈의 이상을 일으켜서 병이 되는 거, 통증이 생기는 거와 또 하나는 기 자체의 흐름이 나빠지면 통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기능도 떨어지죠. 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히면 물론 죽습니다. 그런 거죠. 현재는 이제 이분은 이제 심기의 상태가 나쁜 상태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 통증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스트레스는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때 항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몸이 그것에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건데요. 항 스트레스 호르몬은 일명 다른 이름으로 전투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좋으냐 나쁘냐 설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나쁩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전투의 상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좋지 해롭습니다. 몸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에 해롭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에 주사하기도 하는 약이긴 하지만 심장을 강력하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부신피질 호르몬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면역 억제제라고 합니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이다. 그런 거고요. 부신피질 호르몬 쓰면 몸이 가벼워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물론 오래 쓰면 이제 다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심기의 흐름을 나쁘게 하고 심기를 소모시키고 혈류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활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합해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병이 여러 가지 생기겠죠.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암을 막아내는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이 암을 막아내고 있는 건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암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심장과 몸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면 괜찮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기가 많이 상하면 이분은 이제 기를 많이 상했는데 위험한 것은 아니죠 하고 질문을 하셨죠.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 위험한 것일까요? 근데 이건 서양의학적으로 본다면 물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당장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심기가 끊어져도 죽습니다. 이분은 물론 이분이 당장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진찰도 안 했으니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진찰에 잘 모르는 범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서양의학적 질병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야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잠시 여기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좀 부자라서 늘 고급차를 삽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잡소리가 좀 나도 차를 타면서 이제 차가 타면은 조금씩 낡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안 고쳐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해질 때까지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빨리 헐어요. 일찍 낡은 차, 고물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타도 차가 끝까지 제 기능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을 치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제 친구는 이제 죽게 아프지 않으면 심해지지 않으면 죽게 괴롭지 않으면 치료 잘 안 해요. 그리고 치료하다가도 조금만 나으면 꾀를 부리고 이제 그냥 안 해요. 애누를 좀 하는 거죠. 저는 조금만 불편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약을 먹을 때도 있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죠. 그리고 뭐 운동하고, 뭐 생활이 나빴으면 생활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모았다가 커진 다음에 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의 스타일 따라서 많이 다른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현재 심기가 나쁜 상태고 치료는 물론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작으면 조금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커서 크게 만들어서 치료하면 미룰 수는 있지만 이제 치료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꼭 좋은 건 아니죠. 어느 걸 좋아할지는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에 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자가 치료로는 가벼운 운동을 뭐 그냥 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 좀 부지런히, 자기 나름대로 좀 부지런히,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의 속도로 좀 부지런히 걷는 정도,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두드리기, 이거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드리기, 이것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상태는 이거 갖고 좀 부족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미 꽤 아파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자가치료를 시작하시고 효과가 좀 없는 듯 하다 그럼 너무 끌지 마시고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